김덕후 씨는 돈을 벌 요량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을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올립니다. 박지빈 씨는 그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서 김덕후 씨가 업로드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었죠. 박지빈 씨로부터 최신 개봉작과 인기작이 많이 올라온다는 공유 사이트를 알게 된 배영준 씨.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김덕후 씨가 업로드한 영상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게 됩니다. 네, 요즘 웹페이지나 개인의 저작물을 링크를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조사를까지 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배영준 씨는 조사를 받게 된 걸 보니 죄가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 변호사님, 이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링크를 건 배영준 씨뿐만 아니라 공유 사이트에 영상물을 업로드한 김덕후 씨, 그리고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아 본 박지빈 씨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 등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 링크, 다운로드 했을 경우에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의 영상물을 올린 김덕후 씨. 이거는 좀 명백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 네. 사이트에 올리면 안 걸리겠지. 이거는 본인이 이미 불법을 인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김덕후 씨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김덕후 씨처럼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 파일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에 이를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설정해 놓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송을 한 게 올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서 원할 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런 유형의 공중송신권을 전송권이라고 합니다. 김덕후 씨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 사이트에 영상물을 올리고 이를 박재빈 씨를 비롯해서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는데요. 네. 이는 원래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덕후 씨가 만약에 DVD를 사거나 합법적으로 영상을 구매해서 이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예. 김덕후 씨가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중에 배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김덕후 씨가 올린 그 공유 사이트의 그 동영상을 연결되게 링크만 해줬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네, 김덕후 씨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정범이라면 링크를 건 배영준 씨는 이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범, 방조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조란 예를 들어서 범죄와 관련하여 정보나 자금을 제공하거나 범행 도구를 대여하는 경우처럼 정범을 도와서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영준 씨가 링크를 올린 것이 김덕후 씨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가능하게 했거나 용이하게 했다면 배영준 씨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음주운전만 방조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맞네. 전송권도 방조죄가 있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요즘 사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개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많이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링크 게시 행위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우리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전송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방조는 누군가의 범죄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그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정도라 업로더가 범죄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링크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최근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링크 행위도 전송권 침해에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야, 이제 일정한 요건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일정한 요건 하에 링크 행위도 전송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그 일정한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이고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그 경우에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리적으로 그것을 링크를 게시를 하면은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조죄 성립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링크 행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필수적인 수단임을 감안해서 그 성립 요건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죠. 자, 그러면 드라마 사례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배영준 씨는 전성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이 하나요? 네,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배영준 씨는 업로드된 영상물이 불법 파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링크를 게시한 이유는 자기 사이트의 조회수를 늘려서 결국 광고 수익 등을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링크 게시를 해왔었고 6개월간 총 500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박지빈 씨 예, 예. 사이트에 떠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아, 요거는 깨끗합니다. 그죠? 아무 이상 없죠? 아닙니다. 아이고. 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시청한 경우인데요.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운로더가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법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이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P2P 사이트라고 있잖아요. 있죠. 제가 학창 시절 소시적에 그 땡땡 바다에서 음원을 좀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요? 예, 예. 오. 그럼 복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잡아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잡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 P2P 사이트는 기술적으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전성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네.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우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다운 받지 않고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예,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스트리밍 방식의 개인적인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 재산권을 공중송신,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조죄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 위반이나 침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정도의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따끔한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업로드나 링크, 다운로드 행위로 인한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막대합니다.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저작물은 많은 제작비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이를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절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덕후 씨, 배영준 씨, 박지빈 씨가 한 행위는 타인의 지적 재산을 훔친 것이고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